자, 방금 전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 여기를 V1이라고 잡고 V2라고 잡고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잡았으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V1과 V2만 이제 구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V1과 V2를 알게 되면 이 소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소자 사이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는 거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쪽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니까 그런 거죠. 한쪽에서 한쪽을 빼주니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커런트 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 I, 커런트 I에 대해서 이 소자에 걸리는 소자에서의 옴의 법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소자로 흐르는 전류와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전류의 방향들을 생각해 주시고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V를 이렇게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V equal IR이죠. IR. 근데 I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커런트 I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주면 커런트 I가 되는 거고, 저항은 그대로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V에 해당되는 양단에 걸리는 이 V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 V라는 거를 실제로 주어진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V1에서 V2를 뺀 값이야. 왜냐하면 V1에서 V2를 뺀 값인 이유는, 얘는 벌써 높은 쪽이 어디라고 했냐면 왼쪽이 높다라고 했고, 왼쪽에 높은 쪽에 V1이 있고 낮은 쪽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쪽에 V2가 있으니까 이 V라는 거를 구하려면 당연히 V1에서 V2를 빼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흐르는 커런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R분의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KCL을 하면서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는 컨덕티비티예요.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G라고 표현하죠. 저항의 역수. 근데 굳이 뭐 그거를 저항의 역수라는 G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노달 어널리시스는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노드 마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얘는 KCL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KCL. 그러면 KCL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전류야, 전류. C가 의미하는 게 커런트니까 전류가 되고, 그럼 전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죠.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R분의 1을 뽑아가지고 V1 마이너스 V2로 뽑게 되면 R분의 1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몸의 법칙이 더 편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알아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컨덕턴스를 이제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KCL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KCL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들어오는 커런트의 합이 0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가는 커런트의 합이 0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한쪽으로 들어오는 커런트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 커런트의 합과 같다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각각의 노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식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요. 식을 한번 써보면 주어진 식들을, 자, 노드 1에서 여기서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뭐 여기서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자, 노드 1에서 여기에서 이제 KC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커런트, 저는 주로 이제 들어가는 커런트의 합이 0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들어가는 커런트, 책에서는 이제 나가는 커런트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커런트로 계산해 보면,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합이 0이야. 들어가는 방향에 합이 0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과 지금 표시된 게 맞으면 플러스, 표시된 게 반대면 마이너스를 써줘서 그것들을 보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커런트 첫 번째 거 IG1이라고 하는 커런트 소스를 썼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니까 그대로 G1 이렇게 써주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런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표시된 거는 I1이 표시됐어요. I1. 근데 I1은 반대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지금 내가 들어가려는 것과 반대니까 이거를 I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요 화살표의 커런트를 표시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I2에 지금 표시된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I2 이퀄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커런트에 대해서 식을 쓰는 건데 문제는 I1과 I2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줘야 되죠. I1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디서 발생하냐면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거고,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를 우리가 저항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이제 커런트야. 그럼 여기서 저항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R1에 해당되겠죠. 요 소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그래서 R1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류가 흐르려면 그 흐르는 방향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렀을 테니까 지금 I1의 방향은 지금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I1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쪽이 더 높았고 아래쪽이 낮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 높은 데의 볼테이지는 V1이 되고 낮은 데의 볼테이지는 그라운드가 되니까 요거는 0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V1에서 0을 이렇게 빼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다시 쓰면은 G1으로 쓸 수 있고 G1 V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I2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I2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일로 나가는 커런트예요. 일로 나가는 커런트니까 자 I2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명히 어떤 저항 성분이 연관이 있을 텐데 저항은 I2에 걸리는 저항은 R2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 흐르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높은 쪽은 V1, 낮은 쪽은 V2가 되니까 V1에서 V2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또다시 쓰면 G2라고 쓸 수 있고 V1-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I1과 I2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약간 아주 풀어서 써서 그렇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그냥 여기서 식을 쓸 때 한 번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바로 쓰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여기서 들어가는 커런트 이쪽 방향이네. 그러면 IG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를 표시해야지 들어가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 뭐 I1이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I1이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들어가는 커런트를 분명히 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커런트를 만들려면 높은 쪽이 이쪽이고 낮은 쪽이 이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높은 쪽은 볼테이지가 얼마냐면 0이고 낮은 쪽은 볼테이지가 V1 그리고 거기에 저항 성분 R1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풀어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서 쓰는 거 실제로는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쪽 첫 번째 여기서의 식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의 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식은 좀 빨리 구해볼게요. V2에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커런트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계산을 해주면 커런트 I2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 V1에서 V2로 뭔가 흐르는 요 커런트 들어가는 방향을 내가 표시해 줘야 되니까 V1에서 V2를 빼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컨덕턴스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여기 G2에 걸리는 컨덕턴스 G2 이렇게 쓰면 되고 G2와 R2와의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는 커런트 쓰면은 이쪽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이니까 높은 쪽은 0이 되고 낮은 쪽은 V2가 되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것에 G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은 들어가는 커런트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 반대되니까 바로 I, G2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쓴 거를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연립이네. 예, 연립방정식.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사용해서 풀면 돼요.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거는 V1, V2 얘네들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IG1과 IG2는 아마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지금 요 형태에서는 값이 상수값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얘네들 값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컨덕턴스 값들은 여러분들이 다 구해주면 돼. 컨덕턴스 값을 이 식으로 풀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미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2옴이고 여기가 3옴이고 4옴이다라고 하면 R1은 2옴이니까 G1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R2는 만약에 3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G2는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혹은 대입 안 하고 그냥 저항값을 그대로 넣어서도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왜 저렇게 컨덕턴스를 넣어준 이유는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매트릭스 폼. 행렬꼴로. 이 행렬꼴로 만들어 주는 것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행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 프로그램을 해놓게 되면은, 혹은 뭐 컴퓨터에다 프로그램 하게 되면 행렬의 그 형태의 값만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계산하다 보니까 뭐 지금 행렬 중에서 2x2 행렬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많이 풀게 됐는데, 연립방정식의 형태는 ax 플러스 by는 c 이런 게 되고, c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라지 a라고 할까요? 예. 그다음에 cx 플러스 dy는 라지 b.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가장 기본 형태예요. 가장 기본 형태. 이런 가장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나가면서 이쪽 분야에 있으면 풀게 될 일이 많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형태들은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선형적인 관계다, 이런 수학들을 다 공부를 해놨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져와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행렬 형태로 풀 수 있다는 거죠. 2x2 혹은 3x3도 하지만 손으로 풀기에는 2x2가 그나마 이제 괜찮으니까 시험 만만한 거는 이제 2x2 행렬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2x2로 만들어서 행렬로 간단하게 풀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팁을 알려주는 거고,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근데 한번 풀면 좀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행렬꼴로 표현한다는 거는, 자, 어떤 식으로든 요 형태로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설명된 요 식을.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공학도로서 걸어가면서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때, 자, 이런 행렬로서 행렬을 왜 써야 되느냐? 이미 수학자들이 많이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 그럼 우리 형태를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이 형태를 가지고 만들게 될 행렬의 모습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되고, 여기에 X, Y, 그리고 이렇게 A, B 이런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자, 이렇게 행렬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의되고 A, B, C, D만 찾고 라지 A, 라지 B만 찾으면 X, Y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는 미리 계산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 장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A고 무엇이 B고 무엇이 C고 무엇이 D고 무엇이 라지 A에 해당되고 무엇이 라지 B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식에서 찾아만 내면 돼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다시 돌아가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는데, 요거를 요 형태, 방금 전에 요 형태로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걸로 변화시키기 편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수항, 그 X와 Y 연관되지 않는 그 상수항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준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주고 지금 요 식에서는 그리고 이쪽에 V1에 대해서 그리고 V1에 대해서 정리하고 V2에 대해서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X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냐면 여기서 V1이 X에 해당되는 애라고 생각해도 되고 Y에 해당되는 애가 V2에 해당되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행렬들을 여러분들이 찾기 쉽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자 얘네들은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계산이 된 건가? 계산이 된 거네요. 자, 그래서 이 형태를 행렬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보면 x에 해당되는 거를 맨 앞에 써주고 g1 플러스 g2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의 식에서는 g2 마이너스 g2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g2 쓰고 이쪽에다는 y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g2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고 온 거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얘네들을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이쪽에다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과 V2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도 이제 상수로 주어질 테니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